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 금명 조은영 소유물건 2020타경 7746이 의뢰인은 의정부지법 사법보좌관 이성호. 이렇게 작성이 되네요. 일단은 감정평가서 표지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표지는 이렇게 작성되고 그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의 감정평가서에서 일의 감정평가 사무소에서 작성을 한 거고, 자, 한 번씩 읽어볼게요.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 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 나련합니다.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과연 작성한 건가? 그거는 잘 몰라요. 예. 일단은 뭐 이렇게 작성한데 감정평가 금액은 5억 7천만 원. 의뢰인은 사법보좌관 이성호. 법원 경매. 평가 대상 목적이, 감정평가의 목적이 법원 경매입니다. 요거는 일반 거래가 아니에요. 예, 일반 거래가 아니고 법원 경매 때문에 감정평가를 나간 겁니다. 채무자는 뭐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고, 제출처는 의정부지법 경매 6개, 경매 6개에서 요청한 겁니다. 보실 거는 기준 시점, 즉 조사를 나갔던 시기는 뭔가 하면 2020년 5월 19일부터 2020년 5월 26일, 즉 일주일 상관이네요. 진짜 이런가? 응? 진짜로 이거 조사를 나갈 때 일주일간 이렇게 조사를 할까요?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안 들어요. 요거는 뭐 작성하는 거라서 생각, 뭐 조사 기간은 이렇게 적지만 사실적으로 봤을 때, 첫째, 제가 생각한다면 뭔가 하면 첫째, 사전 조사를 할 것 같아. 사전 조사, 컴퓨터 작업, 그렇죠? 사전 조사하는데 한 하루 걸려. 사전 조사하는데 1일 정도 소요되고, 두 번째는 현장 나가, 현장 나가, 현장 조사를 해. 이것도 뭐 하루면 되죠. 예. 그다음 셋째, 다시 또 타이핑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후 뭐 보고서 작성이든 기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3일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여기 감정평가서 상에 나왔을 때 조사 기간은 이렇게 나왔고, 작성일은 2020년 5월 26일 날 제출했대. 원래 이거를 얘기했을 때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충실하게 그 작성이 되고 기타 이렇게 되면 이걸로 한 방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뭐야, 저는 요걸 한 방에 나갑니다. 대략적으로 내가 생각할 는 사전 평가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손님한테 보고서 할 걸 가지고 총합적으로 종합해서 이제 손님한테 보고할 내용을 그, 뭐 이렇게 제시해서 하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조사 기간은 약 6일 정도를 잡는구나. 뭐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세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산출 근거.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감정평가의 개요.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소재 구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현주 아이프렌드 빌딩 2202호로서 의정부 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제2조 감정평가의 근거. 감정평가의 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법, 규칙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 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했습니다. 요거는 거의 뭐 형식상 나오는 것 같고, 형식상 하는 문구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가치 및 기준 시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기준 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즉 뭔가 하면은 그 정평한 당사자들,
누가 그런 게 뭔가 하면은 잠깐만.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기준 가치 및 기준 시점. 기준 가치가 과연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걸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기준 가치라고 얘기 나오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즉 뭔 시장이냐면 통상적이래.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예를 말하면 그 친인척 간의 거래라든가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죠.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거래 시장에서 즉 누가 이거 거래 당사자든 뭐든 이걸 뭔가 하면은 그 직접적으로 봤을 때 그 물건과 직접 개입이 돼 있거나 이런 경우는 아닌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즉 뭔가 하면 부동산 시장에 내놨으면 이게 거래가 되는 시각이 보통 한 두 달, 세 달, 요거는 매매 시장이고 임대차라고 하면 한 달, 두 달, 요 정도가 걸리는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나왔지만 한 1년 정도에 거래됐다 싶으면은 아마 요거 그 기준 가치로 삼기에는 약간 거리가 멀어요.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즉 뭔가 하면 이거를 봤을 때 이제 뭔가 하면은 요렇게 나오죠. 요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즉 뭔가 하면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 매도자든 매수자든 됨특이를 안 써야 돼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말하면은 사기 같은 경우를 안 당하고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덤태기, 이게 덤태기라는 표현 때문에 좀 약간 이상하지만은 덤태기를 안 쓰고 그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준 가치라고 표현할 때. 그다음 네 번째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것. 즉 뭔가 하면은 금매 가격이 아니란 내용이에요. 예. 이렇게 표현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가지고 시장 가치가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뭔가 하면은 1번에서 5번까지가 다 충족돼야지 감정평가에서 말하는 시장 가치가 성립됩니다. 시장 가치가 성립되는 거고 이것이 기준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 즉 뭔가 하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기준이 되는 날짜는 뭔가 하면 요거를 언제 완료했느냐,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기타 아까 6일 정도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6일 정도 걸려서 이걸 했다가 마감하는 날짜, 그렇죠? 마감하는 날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 시점. 다시 한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제4번 감정 평가에 대한 방법.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시상가액을 산정하되 대상 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인근 유사 부동산의 가격 수준, 평가 전례 등 참고 가격 자료를 통해 시상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시상가액을 산정했대. 자, 거래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시점, 즉 뭔가 하면 사정 요인이 들어가고 시점 수정,
시점 수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다 곱해줘요. 이게 뭔가 하면 요거를 곱해줘서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뭔가 하면 감정평가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요거 202호가 나와 있어. 그렇죠? 202호가 나와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거래 사례, 즉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5층이 거래가 됐다. 자, 그러면 5층이 거래됐다는 내용은 5층을 가지고 2층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점이 나오는가 하면 어딘가에서 차이점이 나와요. 그렇죠? 예, 어딘가에 차이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차이점이 큰 것은 층수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 5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무실 용도로밖에 사용 못하지만은 지금 2층은 상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층수에 대해서 그 약간의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을 고려해 주면은 되는데 요 5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먼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먼저 샘플을 정한 거예요. 즉 뭔가 하면은 감정평가 방법을 얘기했을 때 요거는 그 감정평가에 대한 걸 했지만은 사실적으로 제 표현대로 한다면은 뭔가 하면은 자 샘플을 정하자. 샘플을 정하려고 하니 한 5층에 거래된 게 있다. 다 찾아보니 즉 찾아보니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가지고 생각했을 때 뭔가 하면 제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도 뭔가 하면은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날, 즉 뭔가 하면은 첫날에 들어가서 이제 컴퓨터 자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 여기 한 5층이 거래된 것 같아. 근데 5층이 거래됐고 5층이 거래된 건 이지만 2층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층이 거래된 걸 가지고 그럼 자료를 뽑아 보자. 그 다음에 자료를 뽑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면 시점 보정을 해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요걸 다 계산해 주는 거예요. 예, 요걸 다 계산해 줘서 이렇게 산출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조사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요거를 했을 때 뭔가 하면 감정평가 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참고 시장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을 다시 한번 보면 즉 뭔가 하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 저 잘 보세요. 사례 비교법이에요. 사례가 비교. 즉 뭐냐면 이런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1층을 조사하려고 해. 근데 1층이 나와 있으면은 1층을 또 조사하면 돼요. 뭐 1층이 1호가 여기 있으면 2호를 조사해서 이제 뭐 각종 요인을 대입해 주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뭔가 하면 사례가 마땅한 게 없어. 그래서 뭔가 하면 가장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한번 샘플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비교 분석한대. 즉 뭔가 하면 이걸 가지고 5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대. 음? 가령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5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일단은 조사를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거래 사례를 샘플로 잡았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그 사정 보증을 해줘야 돼. 즉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게 그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냥 보편 타당한 거냐, 예? 정상 거래 가격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 요거는 정상 거래 가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거래 그 실거래가가 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실거래가를 참고적으로 했다는 내용을 보면 아, 요거는 정상적인 거래가로 본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정 보정은. 그다음에 시점 수정.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게 경기도 쪽, 즉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 전역에 대해서도 상가 수익률이라는 게 나와요. 상가 수익률이 뭐 6%다, 5%다, 뭐 기타 3%다 이런 게 나오는데 상가 그 수익률로 말하면 대한민국 전역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하게 구리시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택동을 가지고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 수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제일 좋은 건 시점 수정이나 수택동만을 뭐 선별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게 없다면 그 다음엔 뭐 구리시를 상대로 하는 것도 좋고 구리시가 없다면
경기도를 상대로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오다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한다는 부분은 이제 뭔가 하면 요 조사에 대한 권한은 건교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건교부 장관이 발표를 하게 되죠. 예, 그때 뭐 2019년도에는 뭐 경기도 전체에서는 상가 수익률이 6%였다든가 기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이제 뭔가 하면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요인, 즉 뭔가 하면은 5층과 1층을 비교하려고 해. 근데 1층은 상가로서는 좋지만은 5층은 상가로서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건물에 대해서 뭔가 하면은 이게 상업용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판단 요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이게 사거리 코너야. 사거리 코너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물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상가 그 병원 건물이 나와 있다면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어떤 요인이 있는가 하면 도로 조건은 똑같아. 그렇지만은 다른 점이 뭔가 나타난다는 내용이에요. 예, 요걸 가지고 일일이 그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따져가는 걸 가지고 이제 개별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5번은 기타 참고사항. 구분 소유 건물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구분 건물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나 귀 요청에 따라 귀 요청, 즉 법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청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일괄 평가 가격을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배분 표기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원래 그 감정 평가를 할 때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 그 뭔가 전유 부분, 공유 부분 이렇게 해서 감정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이게 기준인데, 이걸로 봐서는 이제 뭔가 하면 귀 요청에 따라, 즉 뭔가 하면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대상 부동산의 일괄 평가 가격을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배분하였으니, 즉 뭔가 하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요거는 뭔가 하면은 3억 8천이래. 3억 8천이지만 요걸 가지고 평가하다 보면은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은 그 뭐 3대 7, 7대 3, 뭐 그다음에 5대 5 이렇게 그 배분하는 것이 있나 봐.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배분 표기하였다고 하니까 이제 뭔가 하면은 3억 8천이라고 가정 잡았으면 요걸 가지고 건물 7, 그다음에 토지 3 이렇게 배분했다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람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해는 돼요. 즉 뭔가 하면은 이게 그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감정평가액이 한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봐. 수수료가. 근데 요걸 가지고 한 100만 원을 준대. 그러면 정상적인 감정이 이루어지질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귀 요청에 따라라는 내용은 요건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그 했는데, 요걸 가지고 평가했을 때는 뭔가 하면 귀 요청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일괄 평가액을 그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배분 표기하였으니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평가할 때는 뭔가 원래대로 하면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하지만은 귀 요청에 따라서, 즉 뭔가 이거는 법원 감정 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그렇게는 정할 수 없고, 요것이 뭐 한 3억이라고 가정하면 요거를 가지고 한 4억 2천으로 잡았다. 저는 4억 2천으로 잡고 요걸 가지고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은 보통 7대 3의 비율로 나누니 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라는 뜻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2.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즉, 이 물건은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 감정평가법의 적용. 대상 물건과 위치적, 물적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선정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함. 즉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거래 사례를 비교하여, 즉 뭔가 하면은 요거는 2층이에요. 그렇죠? 사례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사례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제일 좋은 사례는 가장 유사성이 있는 물건들. 유사성이 있는 물건이 가장 좋은 물건이에요. 즉 뭐냐 하면 요거 여기에 나와서 같은 층수가 있다면 가장 좋은 거고, 같은 층수가 없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병원 건물이 가장 좋은 거고, 병원 건물도 없다면 가장 좋은 곳은 수택동에 있는 상가 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선택한 걸 가지고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등 비교 등을 통해서 가격 물건을 산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대상 물건의 개요는 구리시 수택동 424의 14외 몇 필지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현주 아이 프렌드 빌딩이랍니다. 구조 및 층수는 철근 콘크리트 지붕이고, 요거를 가지고 14층 지하 4층부터 14층까지 있대. 자, 근린 생활 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2006년 1월 3일 날 사용 승인이 난 거고, 자, 거래 사례의 선정, 즉 뭔가 하면 요거 사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즉 뭔가 하면 본권과 동일 단지에 소재하며 물적 유사성이 높은 그렇게 비교 가능하기 가장 좋은 게 나와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뭔가 하면 400 몇 호가 나와 있는 거예요. 400 몇 호가. 자, 그러면 400 몇 호가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평가했을 때 뭔가 하면 감정평가 정보 체계라고 해서 이걸 봤을 때 4억 4천에 감정한 게 있대. 4억 4천에 감정한 게 있고 이게 4층이래. 자, 그렇다면 하나씩 보자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면 사정 보정을 해줘야 되죠. 사정 보정을 얘기해 줬을 때 이제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예요? 본권 거래시 제3자인 감정인이 개별적 사정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음, 본 사례는 실거래 신고된 사례로 인근 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가격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정상 거래가로 보인다고 판단한 거예요. 즉 뭐다? 아, 이거 4층 몇 호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4억 4천으로 감정평가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는 누가 봐도 보더라도 정상적인 수준, 정상적인 가격에서 거래한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정 보정 요인은 일단 통과.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둘째, 시점 수정. 시점 수정도 한번 보세요. 상업용 부동산의 시점 수정의 방법은 생산자 물가지수, 상업용 부동산 자본 수익률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국 단위의 가격 지수로서 지역성이 강한 상업 부동산의 가격 변동 추이를 적절히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볼 수는 있으나 요 물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에는 약간 어렵다. 자, 그래서 인근 지역 내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추이, 변동 추이를 보다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업용 부동산 자본 수익률, 즉 경기도 집합 상가를 기준으로 비교 사례법에 그 비교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으로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시점 수정치를 산정하였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즉 아까 얘기했죠. 경기도의 집합 상가에 대해서 자본적 수익률을 얘기한대. 그게 뭔가 하면 원래 대한민국 전역이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 전역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역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좀 비교 사례로 뽑기엔 약간 뭐하대. 그래서 내가 생각되는 부분이 경기도를 샘플로 잡아온 거예요. 경기도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수택동에 대한 상가 수익률이나 이것도 나와 있다면 이걸 채택하면 되는데 요거까지는 나와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는 발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까지는 매년 그 건교부 장관이
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뭔가 하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0.55, 그러니까 2019년도에 0.55, 0.43, 0.55, 0.61, 즉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뭔가 하면 2019년도를 봤을 때 1분기는 대략적으로 봄 1월에서 한 3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4월에서 6월 사이는 좀 약간 낮은 것 같아. 약간 낮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을쯤 되니까 약간 봄하고 가을은 비슷한데, 그렇죠? 그 다음에 겨울로 올라갈수록 약간 높아지는 수치가 나오네요. 예. 대략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자본주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0.5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를 곱해주면 되는데, 시점 수정치라는 얘기는 이걸 감정평가를 한 날이 그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그 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할 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애. 1 플러스 즉 0.043, 즉 뭔가 하면 요 요때의 그 수익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2분기, 그쵸? 2분기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1분기 요거를 계산해 주는 게 아니고 요 다음에 있는 1분기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예. 요걸 가지고 계산해 주는데 즉 뭐냐 하면 1 플러스 그 계산하는 방법이 91일분에 즉 뭔가 하면 세 달 1분기잖아요. 그러니까 세 달분에 31일 31일을 적는 거예요. 아 11일 11일이야 이게 뭐야? 31일이네. 예. 한 달치 정도. 즉 뭐냐 하면 요거에 대한 계산 방식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세 달, 즉 뭐냐 하면 0.043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 세 달 2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2분기 분에 전체 분에 요 한 달치, 즉 뭐냐 하면은 1 플러스 0.043 이때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43 곱하기 31일 31일을 계산하고 곱하기 1.005 1.0055 요거는 3분기 때에 대한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 곱하기 4분기 1.0061 자, 그 다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곱하기 다시 또 해줘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요 4분기보다는 좀 더 나은 부분이잖아요. 이제 뭔가 하면 평가 조사를 할 때 4분기 지나서 지금 04월, 05월 달에 대한 조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요거 플러스 그러니까 즉 1 플러스 0.0061 곱하기 91일분에 즉 뭐냐 하면 91일이라는 건 한 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기고 147은 뭔가 하면 한 분기 플러스 27일 즉 뭔가 하면은 요거를 계산할 때 한 분기라고 계산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91일 더하기 27일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요 평가 대상일 요 5월 27일, 5월 26일을 가지고 계산해 놓는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 하면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 전체적인 계산은 이제 뭔가 하면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걸 다 곱해주면 1.02318이 나옵니다. 시점 수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곱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일단은 알고 계세요. 예, 이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도 곱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개별 요인도 한번 봤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 4층이 나와 있대. 우리 경매 대상은 2층이고
근데 여기 4층이 나와 있대. 요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외부 요인은 다 같아. 즉 뭐냐, 도로 요건이나 기타 뭐 환경적인 외 뭐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요인은 다 대등해. 그쵸? 예. 그런데 건물 요인도 다 똑같지요. 그치? 뭐 2층이나 4층이 다 똑같겠지. 근데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하면 층별에서 차이가 나. 그쵸? 그래서 뭔가 하면은 층별 요인에서는 본건이 우세함. 즉 뭔가 하면 2층이지만은 이건 상가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상가 용도로 쓸 수 있지만 5층은 상가 용도로서 얘기는 약간 열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02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없대. 그래서 기타 요인으로 봤을 때는 1.02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상가액을 대략적으로 곱해봤더니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시상가액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즉 감정평가, 즉 뭔가 하면은 이거를 종합적으로 계산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계산했을 때는 뭔가 하면 4억 4천짜리가 나왔어. 그렇죠? 아까 4층짜리를 계산했잖아요. 4층짜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의해서 뭔가 하면 4층을 계산했어. 지금 현재 경매 나온 것은 2층을 얘기하는 건데 4층을 계산했다고. 4층을 계산했을 때는 뭔가 하면 4층이 얼마에 계산이 나오는 거면 4억 4천짜리가 있대. 일단은 이것도 있다는 내용은 뭔가 하면 실거래가액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편해. 가격 산출을 하기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정 보정 요인을 곱해주다 보니까 요거는 1.01, 즉 뭔가 하면은 요거는 정상적인 거래가로 보인대. 그래서 요거는 1.01로 곱해주는 거고, 요걸 가지고 내가 평가할 때는 뭔가 하면 이게 사정 보정을 얘기했을 때는 뭐 사정 보정이 내가 이게 당사자 간의 거래지만 여기 좀 그 약간 낮게 본다는 얘기냐 뭐 0.9로 본다는 내용을 예를 들면 요건 가지고 봤을 때 뭔가 하면은 이걸로 봤을 때 이제 뭔가 하면은 그 뭐야 당사자들 간의 거래가 정통하지 못하는 사례, 즉 뭐냐 하면은 형제 간의 거래라든가 기타 뭐 정여라든가 기타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점 요인은 요 1.023이라고 있지만 요거는 022가 들어갔던 부분은 층수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요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 뭔가 하면 층수라고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4억 4천짜리가 정상적인 거래래. 정상적인 거래가 4억 4천인데 요걸 가지고 생각했을 때 뭔가 하면은 2층이 아니고 경매 대상이 만일 1층이다. 1층이다 싶으면 시점 수정에서 좀 더 높게 계산해 주면 되거든요. 뭐 1.03 아니면 1.04, 1.05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가치 형성 요인에서는 이게 뭔가 하면은 1층이고 2층 2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잠시 착각을 해서 얘기하는 시점 수정은 1.023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가치 형성 요인 즉 뭔가 하면 이것이 그 4층 경매 대상 물건이 5층이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감정평가 현계 4억 4천이라고 평가했던 게 만일 2층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봤을 때는 좀 더 열세라고 나오는 부분들, 즉 뭐냐면 요거 그 가치 형성 요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요것이 좀 더 우세하다. 즉 뭔가 하면 1.02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뭔가 하면 좀 더 우세하니까 1.02로 책정해 주는 게 맞고, 좀 더 열세하다면은 뭐 0.98, 97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 비교, 즉 뭐냐 하면 요거 가치를 봤을 때 비교 사례는 155예요. 면적이. 근데 경매 대상은 164란 말이에요. 요걸 다 곱해주면, 즉 뭘 곱해주냐고 얘기하면은 4억 4천만 원 곱하기 1 곱하기 시점 수정 1.02318 곱하기 가치 형성용이 2층이기 때문에 1.02를 곱해주면 곱하기 164 나누기 155.49를 계산해주면 5억 6,900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시상가액, 즉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약
5억 7천이라는 금액이 나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 가격으로는 나오는 것이 구리시 수택동의 424의 1번 현주 아이빌딩 6층, 즉 뭐냐 하면 이것이 나온대. 즉 뭐냐 하면 인근의 평가 사례가 있어. 또 참고적으로 한번 보면 현주 빌딩 6층이 나오고 있어. 그것이 왜? 경매로 나오고 있대. 그 다음에 평가 금액이 3억 5천이래.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뭘 가지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 위에 거하고 똑같이 계산해봐요. 즉 뭐냐 하면 4억 4천, 그렇죠? 똑같이 계산해주면 4억 4천만 원 곱하기 사정보정 1, 그 다음에 시점 수정 1.02318 곱하기 가격 그 가치 형성 요인에서는 뭔가 하면은 좀 더 그 경매 물건이 좀 더 나은 거죠. 네? 아니, 자, 요거 하고 그러면 4층하고만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4층하고만 비교해 보면 4층하고 비교하더라도 그 4층은 그러니까 요거 나오는 부분에 내가 계산해 주면 아마 요거는 6층이고 경매물 요 조사했던 건 4층이래. 즉 뭐냐 하면은 가치 형성 요인이 요거를 계산해 주다 보면은 내가 계산해 보면 아마 0. 똑같이 빼주면 돼요. 0.98? 1.02니까 아마 0.8? 0.8을 계산해 주면 되는 것 같고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건 115를 계산해 주고 나누기 155를 계산해 주면 대략적으로 계산 금액이 나오는데 요걸 가지고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계산을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는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감정평가 금액이 5억 7천만 원이래. 유사 부동산의 가격 수준, 평가 전례 등 참고 가격 자료에 의하여 거래사례 비교법, 즉 뭐다? 사례를 비교한 거예요. 사례를 비교해서. 예. 그래서 사례를 비교한다는 내용은 뭔가 가장 편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편하게 그냥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샘플을 그냥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감정평가를 아래와 같이 상계와 같이 결정함.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근 사례 평가 전례로 의하면 현주 빌딩 600몇 호가 곧 경매 예정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산출해 봤더니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그 평가 사례, 즉 뭔가 사례가 4억 4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4억 사례고 4억 4천이고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은 1.0으로 동일해. 그렇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이것도 뭐 비슷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위치 요인 즉 뭔가 하면은 가격 형성 요인에서 요것이 그 위치가 4층이냐 6층이냐 요것만 차이가 나. 요것만 시점 수정 중에서 요걸 뭔가 하면은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해서 개별 요인을 곱해주면 돼. 그 다음에 요건 면적이 115. 경매 대상은 115를 나오는 거고 조사된 것은 155가 나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렇게 계산하면은 단순하게 계산하면 요걸 가지고 계산해 줬을 때는 이걸 봤을 때 그 위치 즉 4층과 6층을 평가했을 때 뭔가면 0.9로 계산해 줘 봤어. 그랬더니 한 3억이 나와. 그렇죠? 그 다음에 0.9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0.95로 계산해 줘 봤어. 그러면 3억 1,700이 나와. 그 다음에 동일하다면
즉 뭐냐 하면 4층이나 6층이나 개찐, 소찐 뭐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개찐 뭐 도찐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4층이나 6층부터는 동일하게 평가를 해준다라는 계산을 해주니까 3억 4천, 3억 3,400이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4층이나 6층은 비슷하게 보는구나. 뭐 이 정도로만 뭐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구분 건물 감정 평가 명세표. 최종적으로 다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다 보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건물 평가를 했을 때는 뭔가 하면은 건물을 다 평가를 하고 금액이 나온 걸 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은 건물은 뭐 저는 아까 건물을 얘기했을 때 뭔가 하면 7대 3으로 배분했는데 여기서 얘기 나온 거 보면은 토지 약간 그렇게 나오네. 그렇죠? 토지는 한 3,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부분은 7, 뭐 이렇게 배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5억 7천이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 구분 건물 감정 평가 요항표 우리는 요거를 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감정 평가서는 요걸 읽기가 좀 편하죠.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권은 경기도 구리시 소재 구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각종 상가 및 업무 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제방교통 주위 환경 대체로 양호함 나옵니다. 이게 구리역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해요. 도보로 약 한 5분, 10분 그 정도 걸려요. 5분에서 10분, 10분 정도 걸리면 뭐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교통상 본건 건물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구리역까지의 거리와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노선 수동으로 봐 대중교통, 교통 상황 등은 대체로 보통 시댐.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구리역이고 이쪽으로 봤을 때 서울로 가는 차량들이 거의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구리 수택동 사거리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은 뭐 차는 늘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뭐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은 뭐 한 1분마다 한 대씩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건물의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지상 14층 건물 내 2층 202호. 외벽은 대리석 붙임으로 되어 있고 강화 유리 등. 그 다음에 내벽은 페인트로 되어 있고 세시 창호 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 상태는 음식점으로 이용 중이래. 요런 부분은 한번 참고사항으로 잘 보세요. 위생 설비는 위생 설비와 급배수 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 탐지 설비 등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이쪽은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다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도로에 접함. 자, 북동측,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측, 동측. 요게 메인 통로고, 요걸 가지고 얘기할 땐 여기 뭐, 구리시가, 구리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북동측 및 남동측, 남쪽 동측 도로에 접함. 그래서 이렇게 그 사거리에 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이게 뭐냐면 남동측이라고 했지만 남동서측이 정확한 표현이 맞겠죠. 뭐, 남동측, 남서측, 남동측, 남서측 이렇게 뭐 평가하는 게 좀 더 맞을 건데 뭐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토지 이용 계획 및 재반 이용 상태를 봤을 때는 일반 상업지역이고 방화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제한사항은 없고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임대차 관계 등은 미상이라고 얘기해놨지만 요거는 조사서에 의하면은 2018년 2000 그 최근에 나온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임차인의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배당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구리역이에요. 구리역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하고 도보로 오면 한 10분 정도 걸리고 이쪽에서 요게 건물이 나와 있지만 비교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이쪽에도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비교 대상으로 한번 삼으면 정확한 거래 가격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상권으로 얘기하면 원래 상권으로 얘기하면 요 대로변 6번 국도변에 좀 더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먹자골목은 약간 왼쪽 여기 쪽으로 보시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이 상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쳐져 있는 거 이제 이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뭐 상업지역에서 제가 선 그 부분, 요 부분들이 잠깐 뭐 활발히 되어 있는 부분들을 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호별 배치도 즉 뭐냐면 이렇게 길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거리라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데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 보면 여기는 약간 좁은 느낌이 들어요. 요게 좀 약간 흠이에요. 예. 요거는 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생각했던 부분은 뭔가 하면 좀 이렇게 약간 넓게 나와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좁게 나와 있지라는 것이 좀 약간 갸우뚱했어요. 예. 그렇다는 내용. 그래서 좁게 나와서 요 끝에 있는 거,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더 브라질을 얘기하는 부분, 요게 경매 대상입니다. 가시권은 좋아요. 네, 광고를 뭐 충분히 잘 하시는 거고, 저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통로가 약간 좁다고.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적은가는 뭐 지을 때부터 애초 그런 것 같은데 요거가 좀 약간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부분. 예. 요 브라질.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